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호수 전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김학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서면 조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고 서면 조사로 가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윤처럼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미 피의자 신분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돼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수사를 지휘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아마도 상식적인 선이라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원지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결정도 회피할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에 취임을 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병과 같은 단체는 김호수는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를 비판하자 김호수 전 차관 머리를 굉장히 빨리 굴렸습니다. 나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할 겁니다. 도대체 수원지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까지 관련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야?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얼마나 관여했는지. 당시 김호수는 법무부 차관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익신고인은 김호수를 박상기 당시 장관과 함께 피의자 대상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김호수는 반신반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방금 올린 글입니다. 오늘 올린 이 글에서 홍준표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사람을 모셨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유고 상태가 됐을 때 추미애가 장관으로 오기 전까지 김호수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에서 김호수 차관이 답변을 할 때 이성윤 검찰국장은 네, 이겁니다, 저겁니다, 늘 사진에 찍혔습니다. 바로 직속 부하입니다. 자, 그랬던 이성윤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본인은 들러리로 서 있다가 대타 비슷하게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4명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낫다는 겁니다. 배성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했고 지금 조남관 검찰청 직무대행 계속 대들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다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본선 좀 약하다. 그래서 20기 윤석열 총장보다 3기나 선배인 김호수 전 차관이 온 겁니다. 자, 그럼 김호수는 어떨까요? 김호수는 시키는 대로 할까요? 홍준표 의원이 오늘 올린 그런 의미에서 김호수의 앞으로의 변신 가능성을 주목하게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 검사는 누가 뭐래도 엘리트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 조직입니다.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똑똑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간부들, 총장 후보자들은 전부 다 사실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검찰 이기주의. 그런데 과연 김호수는 검찰을 버리고 문재인에게 충성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캐릭터, 그리고 홍준표가 알고 있는 검찰의 본질, 속성이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마지막 남은 검찰의 자존심은 지켜라. 김호수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검찰에게 당해보기도 하고 또 검찰일 때는 이 강력한 권력자를 수사하기도 했고, 아무튼 검찰의 속성, 본질, 역사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과거 평검사실에도 대단한 활약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볼 때는 뭐 그 정도 한 것까지 그렇게 과대 포장하고 그래. 그러지만 그 당시로는 그거 별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홍준표가 검사던 그 시절에 권력자를 그렇게 잡아 가둔다? 이거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자기의 인사 불이익 걱정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진을 보면 홍준표는 참 체구도 왜소하고 안경도 쓰고 빈약해 보이는데 거기서 어디서 그럼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했던 검사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 홍준표가 김호수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사부까지 동원해 적폐수사에 올인해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는 정치수사를 자행함으로써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검찰은 영원하다. 마지막 남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라. 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라는 조직 입장에서만 보면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홍준표의 말처럼 문재인 정권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당시는 특수부 검사가 넘쳐났습니다. 아마 정권 중에서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이들은 특수부가 필요 없다. 특수부들을 없애라.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욕을 먹는 겁니다. 지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권력 폭발해놓고 거기다가 이재수 전 사령관 포승줄에 묶어서 데리고 오고 아무튼 사진 찍히고 망신은 망신을 다 줘놓고 자기들이 조국이 피의자 신문이 되니까 사진 못 찍게 이거 피의자 인권이 중요해요. 이거 안 돼, 안 돼. 포트라인 없애버려. 그랬던 사람들이 문재인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완전히 지금 수사 기능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수사 같은 거 허집이 됐습니다. 거의 추미애가 와서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사실은 김호수가 와도 검찰이 예전만 못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권력을 줘, 경찰의 권력을 줘, 지금 껍데기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검찰은 검찰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걸 보니까 공수처 저거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저기서 수사를 몇 개나 하겠습니까?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 맡겼더니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끌고 오히려 경찰이 어떤 의미에서 조만간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권력 말기가 되면 이거 우리 경찰 너무 문재인 눈치 보다가 이거 많이 망했다. 명예벽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 잡아 넣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경찰과 권력기관의 본질입니다. 지금 워낙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김호수도 배신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호수는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정에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좀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물론 그 중에 문제가 생기면 잘릴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임기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노무현 정권 말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모릅니다. 자, 참여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임채진이었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이 문재인 민정비서관 비서실장 잘 알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2년을 보장되기 때문에 2007년 11월 24일,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임명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도 뭐 한 2년, 1년 반 정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1년여를 더 했기 때문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본인 가족을 수사하게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게 검찰입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자기를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검찰입니다. 김호수 지금은 아우 그나마 미들맨이다. 문재인 정권의 딸랑딸랑 사냥개다.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야, 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런 비판도 참았어. 이렇게 만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홍준표의 말처럼 김호수가 속으로는 지금은 참고 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완전한 검찰총장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문재인 정권 눈치 보겠죠. 그렇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더 이상 문재인을 봐줄 수가 없다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김호수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배신할 겁니다. 배신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검찰의 직무에 충실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배신이라고 쓰지만 이 표현은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수는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장으로 봤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김호수를 총장 후보로 지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준표는 말합니다. 집권 중반기에는 문정권 비리를 감싸기 위해 집 지키는 불독이 되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 권력 지키기에 현안이 됐다. 그렇게 국민 눈치 안 보고 안팎으로 견마지로를 다했음에도 수사권은 공수처와 경찰에 다 빼앗겼다. 검찰은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이제 퇴직 후 변호사도 하기 힘든 형국이 됐다. 검찰의 몰락이지요. 사냥개 노릇, 불독 노릇을 한 업보다. 이렇게 비꼬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지명된 김호수 총장 후보는 부디 이런 검찰은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 마지막 남은 검찰의 자존심은 지키십시오. 검찰의 존재 이유는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은 권력의 끈을 대어 총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총장이 되면 그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의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언일 수 있습니다. 김호수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까지는 그 문재인에 대한 줄을 대지만 이제 총장이 된 뒤는 언젠가는 그 끈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예언은 참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홍준표 의원은 오늘 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